처음 머신을 잡고 이제 찍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고 이렇게 찍으십니다, 보통. 근데 뭔가 불안하고 어색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교정을 하게 되는데 각 아카데미마다 아니면 각자 가르쳐 주시는 분마다 다 그 찍는 방식이나 요령이 다 다르죠. 요새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거는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찍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찍냐면 흔히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중지를 손 끝에다가 대고 이렇게 잡습니다. 고무판에다가 손가락이 먼저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머신이 그 위에 얹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툭 하고 올려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손가락이 먼저 닿고 그 다음에 머신이 공간을 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을 수 있게. 처음에는 어색해요, 뭔가. 손가락이 이상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은 아주 편하고 간편하고 무리 없이 찍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껏 한번 찍어보다 보면 아, 이게 무슨 원리구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게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 몸에 무리도 좀 가게 되고 또 화려한 만큼 약간 정감도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고무판을요 한 장만 이렇게 바닥에 놓고 쓰질 않고 이렇게 겹쳐서 쓰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판을 찍었을 때 처음에 이 공판 뒤를 뚫어버리게 찍은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닥을 치게 됩니다. 바닥을 치게 되면 니들도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자꾸 타게 가다 보면 머신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이 공판 두 장으로 하게 되면 공판이 뒤에 뚫리는 것도 보이고 뚫려서 뒷장에 찍히는 것까지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뭐 권해드리는 파지법을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제가 해본대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 WS 머신은 진짜 찰떡이라는 느낌을 알게 될 거예요. 뒷장이 뚫리는지 뚫려서 그 다음 장에 찔리는지 이런 거 체크하면서 스스로 연습을 합니다. 너무 붙지도 또 너무 멀리도 찍지 말고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찍는 연습을 해주세요. 패턴 몰라도 됩니다. 처음에는 패턴 없이 그냥 찍는 연습만 하셔도 돼요. 패턴 몰랐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연습을 해서 패턴까지 숙지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노하우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다 보면 패턴도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가게 되는 때까지 가게 돼요. 전편에서 얘기했듯이 케어 모드, 가장 낮은 출력이죠. 낮은 출력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SMP 모드, 출력이 더 높아졌죠, 소리가. 또 한번 찍어보고 ASMP로도 한번 어휴 소리가 무섭다. 자, 그 다음에 4D 이건 더 무섭다. 출력 진짜 높아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는 건요, 이 모든 출력을 다 써도 좋지만 모드 하나가 나한테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저는 케어 모드로 계속 한번 써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이 노르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드를 변경해야 되는데 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주면 레드불이 나오게 되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드불이 꽉 차면 한 번 누를 때마다 여러 번 타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담스럽죠. 한 번에 너무 많이 타격을 하니까 이거를요 하나까지 줄여보세요. 자, 그 다음 눌러보면 아주 가볍게 타격을 하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격도 타격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노르바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니들 길입니다. 니들 길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하는 건 니들 길이 체킹하세요. 니들 길이 체킹하세요. 정말 지겹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고. 자, 니들 길이 체킹하는 방법은 뭐냐? 홈이 있으면 이 각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낮은 쪽에 보면은 이 엉덩이 쪽 이 홈이 파져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죠, 이쪽.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면 이제 이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보느냐? 자, 이렇게 잡았죠. 이 상태에서 손목만 이렇게 돌립니다. 그 상태에서 버튼 눌러보면 얘가 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나와야 되느냐? 거의 다 집어넣으세요. 거의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뒤쪽에 보면 이걸 돌려서 니들기를 조절합니다. 플러스는 니들기 나오고 마이너스는 니들기 들어가고. 니들기를 조절해주는데 얼마나 빼느냐? 너무 조금 빼면요 잘 안 박혀요. 최소 1에서 2mm까지 뺍니다. 공판 할 때는 1mm 정도만 빼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요 2mm까지 빼야 돼요. 자, 이 영상 보면서 뭐 2mm? 1mm도 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작업하게 되면은 1mm 이상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판 연습이기 때문에 자, 니들끼리 이쪽으로 해서 노르바를 1mm 정도 빼가지고 길이 설정이 다 되셨으면 자, 고무판에 한번 딱 대고 노르발의 면이 고무판에 완전히 밀착되게 이렇게 들뜨지 않게 밀착되게 해놓고 나서 마음껏 찍어봅니다. 이렇게 마음껏 찍어봐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한번 찍고 그 다음을 좀 넘어가는데 이렇게 찍죠. 슬라이딩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찍고 점을 찍었으면 그 다음을 점을 찍으러 갈 때는 들어서 다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들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볍게 들어서 가볍게 이동하면서 찍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노루발을 보시면 요새 뭐 수직 낙하 기법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루발을 잘 보시면은 90도가 아니에요. 70도입니다. 왜 70도냐? 바보라서 90도를 몰라서 90도를 안 찍느냐? 이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90도로 찍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게 이상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90도 자체가. 왜냐? 90도로 찍으려고 하면 몸도 틀어지고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되고 작업을 할 때 가장 편안하면서 장시간 작업해도 괜찮은 거는요. 70도라는 거죠. 처음에 디블랙이 만들어졌을 때도 90도로 찍으세요, 90도로 찍으세요 말을 했었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게 약간 90도로 찍으세요 하니까 잠깐 틀어지는 거예요. 고개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틀고 손도 약간 트니까 이게 한 70도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각도가 90도로 들려고 노력을 해도 자연스럽게 한 70도 정도 각도가 나옵니다. 몸에 무리를 덜 주기 위해서 중지로 이렇게 받쳐주고요. 그러면 장시간 작업을 하고 정교한 작업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발이 70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노루발을 처음 만들 때 70도로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90도, 85도, 80도, 75도, 70도, 65도 해서 90도부터 뭐 40도까지 모든 각도에 맞춰서 이 노루발을 다 제작을 했었어요. 일단 처음에 다 만들었다가 지금은 90도짜리 하나랑 이 70도짜리를 두 가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판매가 되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거는요, 이 70도짜리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이상적인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70도는 어떤 사람이 쓰느냐? 점을 찍는, 다틱할 때 쓰는 거고요. 초보자들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90도가 있습니다. 완전히 꺾여 있죠, 직각으로. 90도 같은 경우는 초보자용이 아니고요. 테크닉이 조금 필요한데 어떤 데 쓰냐? ASMP라든가 타투, 눈썹이라든가 이런 데 쓰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수동 모드로 펴놓고 노루발을 지지대로 쓰는 거예요. 지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점을 찍고 나가는 겁니다. 선을 긋는다거나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쓰기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손가락을 지지해가지고 찍었잖아요. 그 손가락이 얘가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반자동이 아니라 수동 모드로 해가지고 아주 일정하게 찍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굉장히 안정감 있게 찍을 수가 있겠죠. 이 역시 모든 게 찍고 나면 뒤를 체킹하는 이런 버릇을 처음에 들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70도 노루발은요, 초보자들이 다팅을 처음 연습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고 90도 노루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이 점 표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뭐 선이라든가 ASMP 같은 거 할 때도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싶을 때 이제 90도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90도에서 70도 노루발로 넘어와서 노루발을 꼈으면요, 또 다시 니들길 체킹. 노루발을 한번 껐다 끼면 니들길 체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매 순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됐으면요, 한 칸을 써봤으니까 이제 두 칸을 써봐도 되겠죠. 자, 익숙해서 두 칸. 또 힘있게 타격을 해주죠. 오. 그 다음에 세 칸. 오, 소리부터가 다르죠, 점점. 타격하는 힘이나 이 횟수가 느낌 좋고. 자, 그 다음에 4칸, 뭐 5칸 돼보셔야 되겠죠. 5칸. 확실히 힘있고 타격이 강하게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5칸까지 이제 저희가 권하긴 하는데 그 이상은 아직 뭐 권하진 않습니다. 많이 해봐야 5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죠, 보통은. 그러고 나서 뒤도 한번 체킹해보고. 니들끼리 체킹. 니들끼리 체킹은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 처음에 이게 노루발을 끼워놓고 니들끼리 체킹을 했어. 이상적인 길이야. 내가 원하는 니들 길이야. 작업을 했어요. 이제 색소를 다시 빨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끼웠는데 타격을 했는데 안 찍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니면 너무 연하게 찍힌다는 거야. 분명 아까까지는 잘 됐는데 색소를 다시 머금고 노루발 끼웠더니 안 된대.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은근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노루발을 뺐다가 끼우는데 대충 끼운 거예요. 초반에는 얘가 아무래도 새 거다 보니까 좀 뻑뻑해. 그래서 끼웠다고 끼우는데 끝까지 안 끼워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요, 꽉 끼면서 하셔야 돼요. 조금 불편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게 헐렁대지 않고 꽉 끼는 거거든요. 뺐다가 색소를 빨아들였으면 노루발 끼우면 꾹 한번 눌러주고 사용을 해보시면 다시 잘 찍힐 거예요.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노루발을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점이 일반 수동 모드보다 강하고 선명하고 딱 하고 박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찍고 싶은 거야. 플랜팅이라는 걸 할 때 이제 노루발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플랜팅이다 보니까 진동을 잘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찍느냐? 봐요. 이렇게 한 번 찍을 때 꾹꾹 눌러서 힘줘서 찍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진짜 은근히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나도 모르게. 그러지 않은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원장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혼자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조금 난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잘 찍어야지 이렇게 찍지 말고 그냥 가볍게 그냥 툭 올려놓고
이렇게. 여기서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찍을 때 약간 튕기듯이 찍어줍니다. 끝까지 꾹 눌러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살짝 튕기듯이, 꾹꾹꾹이 아니라 살짝 튕기듯이. 그러면 진짜 실수할 일 없어요. 자, 니들 길이 너무 과하지 않게 체킹이 돼 있고 약간 과하더라도 이렇게 튕기게 되면 그걸 조금 잡아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동 모드로 약간 이렇게 찍는 느낌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손가락 대신 노루발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빠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는요 더 빠릅니다. 이 정도 속도로 합니다. 진짜로. 가장 사람한테 이제 작업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단계는 전 개인적으로 2단계입니다. 리듬 좋고, 진짜 이거를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노루발 끼고 공판에 찍은 것만 해도 한번 보면 좋은데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아쉽죠. 얼마나 이게 동그랗게 이쁘게 찍히는지 한번 봐야 돼. 이렇게 뭔가 익숙해졌어요. 가볍게 약간 튕기듯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진짜 부담 없이 작업할 때도요 쓰시기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니들끼리 체킹. 가장 중요합니다. 저한테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니들끼리 체킹하세요. 니들끼리 체킹하세요. 반자동이 연습이 됐으면 자동 모드로 바꿀게요. 파란 색깔. 파란 색깔 1단계를 놓고 아까 반자동이랑 똑같은 길이로 니들끼리 똑같이 해놓은 상태에서 모드만 변경하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얘가 알아서 박자를 타게 되죠. 너무 느리니까 한 3단계 정도로 자, 버튼 안 눌러도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박자에 맞춰서 움직여주면 돼요. 뭔가 가한 편에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요 정도 리듬으로는요 어느 세월이 찍어요. 꽉 요 정도 리듬은 돼야 좀 찍으면 나지 않겠어요? 자 이게 빠른 것 같아도 조금만 해보면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솔직히 반자동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빠르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WS 머신은 진짜 노루발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노멀 모드, 수동 모드는요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너무나 좋고 이 노루발, 이 신개념인 이 노루발에 정말 특화돼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돼서 진짜 대단한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작업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 70% 이상은 노루발 작업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노루발 정말 많이 씁니다. 손에 익고 쓰기까지가 힘들지 손에 익으면요 이거를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좋아요. 수동 작업으로 3번 한다 치면 노루발로 작업하면 진짜 2번이면 돼요. 진짜 확실히 점도 또렷하고 선명하고 오래 갑니다. 유지력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해놓으면 일주일 뒤에 와도 생각보다 탈각률이 별로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나 시간적인 단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우리 수동 모드도 잘 쓰기 위해서 수동으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노루발도 수동 모드처럼 그 시간만큼 연습을 해야 돼요.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요 수동 모드 아예 안 쓰고 100% 노루발로만 하려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결국은 100% 노루발로만 작업이 다 끝낼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더니만 노루발이 제 무기가 됐고 노루발이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노루발이 미친놈입니다. WS 머신으로 수동 모드, 반자동 모드, 그러니까 자동 모드까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진짜 기술이 필요하죠. 이거는 사용법이고 이거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면은 사람한테 뭐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떠한 순서로 되는지 그거는 선생님, 원장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내 스스로 또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서 내 노하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노하우가 쌓이면서 테크니션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계 작동도 배우고 선생님이나 원장님한테 배웠어. 그럼 바로 뭐 완전 뭐 테크니션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 세상에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학원이나 원장님을 선택 배우는 거는 이 전체적인 개념, 작업 순서 이런 거랑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요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노하우도 배우겠죠. 근데 노하우를 배운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주위 사람 뭐 가족 다 눕혀갖고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거가 됩니다. 그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